그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맞수 주제 보셨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라이벌 재선 의원의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러다가 최순실 된다더니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관광공사에 맛집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내정해서 여야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논란은 황교익 씨를 내정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는 논란이 사실은 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왜냐하면 2018년 이전의 모집 공고는 교수, 공무원 재직했거나 관련 경력이 명시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바뀝니다. 올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세부적 학력, 경력의 요구사항이 삭제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에 공정한 선발을 위해 바꾼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앙대 인맥 아니냐.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가 중앙대 선후배 사이. 캠프도 줄줄이 중앙대 인맥이다. 캠프 상황실장, 공동상황실장, 수행실장 모두가 다 중앙대 인맥 아니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황교익 씨가 형수 욕설과 관련돼서는 이해된다라고 두둔했던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2018년, 19년쯤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특히 이제 뭐 형수한테 욕설 하고 하는 왜 욕을 했지? 뭐 이러면서 저도 막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거친 삶이 어릴 때 우리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그리고 최근에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이재명 지사가 출연한 바 있어서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60초 드립니다. 네. 황교익 씨는 맛 칼럼니스트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대중적 인기가 있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치에 대한 견해를 마구 피력하면서 거의 정치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황교익 씨인데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황교익 씨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족들과 특히 형수님한테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저희가 들으면 그 녹취 파일을 끝까지 못 들을 정도로 정말 막말 또 어떤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는 황교익 씨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 정도는 자라는 환경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편을 들면서 얘기해 주니까 주변에 그렇게 그 녹취 파일을 듣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같은 편 중에도 단 한 분도 없었을 텐데 황교익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고마웠을 거다. 그래서 저렇게 경기 관광무사라고 하는 고위직을 제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자기 사람 자리 나눠 먹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전문성, 그다음에 경영 능력, 도덕성, 또
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시의적 적절성 이렇게 하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황교익 씨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인가요? 대표인가요? 예. 그거를 이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죠. 아, 좀 아쉽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따진다고 물론 이제 뭐 설명이 요즘은 관광지 찾아 맛집을 사실 맛집 투어하는 것이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관광의 한 분야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릴 것 같았으면 경기관광공사에 뭐 맛집 투어 본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대표적 전문성이 따지기 좀 어렵다. 그 도덕적 측면에서도 이제 이 시비 때문에 지금 그 보훈 인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권 도전을 하지 않은 그냥 보통의 경기지사였으면 저런 시비가 좀 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저분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조승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정세균 캠프의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다라는 것도 함께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첨언할게요. 예, 30초 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를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나 그러려면 차라리 경선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경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SNS에서 이재명 지사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건 좀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받은 일도 있는데 경기도의 여러 직에 본인의 선거운동할 사람들을 막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걸 캠프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저희가 의혹 가지고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익 씨의 정치적 발언도 지금 논란인데 요거 보고 조승래 의원님께 30초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증거 없으면 범죄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조국 사태 관련 조국과 그의 가족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올해 4월 강성친문 지지층을 겨냥해 내버려 두면 이들이 문재인은 물론 민주당도 죽일 거다.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캠프의 반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은성 인사 아니다. 맛집이란 걸 우습게 보는 듯.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 많다는 점에서 전문성 있는 분이다. 라고.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조승래 의원님의 비판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맛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채용 비리성 보훈 인사. 정세균 캠프에서도 최순실 된다던 이 지사 과거 발언 들리고 싶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 잠시 후에 보겠고요. 조승래 의원님. 예, 그냥 뭐 맛집 전문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하는 것을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황교익 씨는 칼럼니스트로 사실은 뭐 일종의 이제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의 정치적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 이제 좀 구설수에 올랐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워낙 어려운 시기를 살던 분이라서 다소 말이 좀 거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거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훨씬 더 어렵게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인사를 막 하면 최순실 된다라고 질타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자, 뭐 여야 안팎에서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엔 조승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 지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게 벌어졌던 것인데 가깝게는 최근에 벌어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캠프 대변인을 임명을 했다가 뭐 수산업자인가요? 거기하고 연루 문제 때문에 뭐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또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던 것이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SH공사죠. SH공사에 김연아 전 의원을 임명을 하려다가 부동산 문제로 어떻게 다주택자가 서민의 주거 고통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결국에는 임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과 선출직이 갖는 인사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께서 어제죠?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도 형수 욕설 이해한다. 예, 경기도에 좋은 자리 하나 좀 보내줄라나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신 거죠. 비꼰 거군요. 비꼰 거죠. 이 고위직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 친한 사람들을 안 치고 보훈 인사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비꼼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어느 기관,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국가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이긴 쪽에서 대선 공신들을 그냥 그 사장으로 막 보내요. 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연봉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훌륭한 분 모셔다가 앉혀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관광공사도 정말 경기도의 관광을 세계적인 관광으로 만들 사람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지 발언해주고 내 편 대주고 누가 나 욕하면 방패막이 대주고 이런 사람 앉혀갖고는 본인 말대로 최순실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지사 잘하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주장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보훈성 인사 아니다. 능력을 봤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의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각각 비판의 논평 냈고요. 야권 주자들도 원희룡 지사, 형수 욕설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관광공사 사장한다면 김어준은 KBS 사장 자격이 충분하다. 윤석열 캠프, 선거 중에 지사직을 본인 정치에 활용한다. 최재형 캠프, 전형적인 알박기 신공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